하드런님 원작 저주받은 부대 2부. 부대원들이 저수지까지 나와서 살피고 난 후에야 박인배 병장을 찾을 수 있었다. 오른손에는 30cm 길이의 접이식 톱을 들고 두 발목이 잘려나간 채 박 병장은 저수지물에 상체를 쳐박고 죽어 있었다. 잘려진 두 발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끔찍한 광경에 부대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 이 사실은 즉각 상부에 보고되어 군 수사관인 강상사의 귀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부대로 불이 나게 달려온 강상사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는 토할 것 같은 역겨움에 치를 떨었다. 감식반 사이에서 이리저리 사체를 살피던 강상사는 죽은 병사가 어제 보았던 기이한 행동을 하던 병사임을 알아채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최중사에게 물었다. 최중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새벽에 저 녀석이 사라져서 여기저기 행방을 찾았는데 저렇게 발견되었습니다. 강상사는 다시 한번 사체와 그 주변을 살폈다. 박인배 병장의 발자국 외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측할 만한 또 다른 발자국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몸부림을 치거나 저항한 흔적 역시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사인은 발목 절단에 의한 과다 출혈로 보였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체 주변엔 붉은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부대를 나갔는데 그걸 아무도 못 봤단 말이야? 위병소나 다른 초소 근무자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초소 근무자들도 박인배가 부대 밖으로 나가는 걸 못 봤다고 합니다. 다른 통로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새벽 시간대에 나간 것 같아서 발견하기가 좀... 뭐라고? 어제는 항상 저 친구를 감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면목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부대 선임하사가 할 말인가? 강상사는 허탈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부대 이상해. 네? 뭐가 말입니까? 최중사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이나? 한 명은 타령해서 죽고 한 명은 자기가 스스로 발목을 잘라서 죽고. 강상사는 잠시 턱을 어루만지며 최중사에게 물었다. 이 부대에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은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릅니다. 전에 부대 한 병사가 실종된 이후로 계속 이상한 일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종? 강상사는 불현듯 김철진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이름이 하나 떠올랐다. 그게 이성재 아니야? 이성재 상병이요? 그 친구는 얼마 전에 삼초소에서 근무하다가 자살 기도한 병사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지금은 수도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실종된 병사는 아닙니다. 뭐? 자살 기도? 이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 부대는 도대체 무슨 귀신이라도 씌인 거야.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나가고 있잖아. 선임하사로서 정말 면목 없습니다. 지금 부대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곧 저희 중대가 해산될 거라는 소문이 벌써 파다합니다. 대대장님과 중대장님도 벌써 3번이나 사단본부에 불려가셨습니다. 강상사는 작은 실마리를 얻은 듯 최중사에게 물었다. 이성재 상병, 그 친구가 자살 기도를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지? 저도 모릅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헌병대에서도 조사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모르고 있었지? 그러고 보니 그때 담당 수사관님이 아니시네요. 이성재 사건 담당 수사관이 누구였나? 기억나나? 최 씨였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전출 갔어. 강상사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잠시 턱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의 사건은 뭔가 공통의 시작점이 있어.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상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최중사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수사관의 직감으로 알 수 있지. 다들 뭔가 숨기고 있어. 강상사의 말에 최중사는 놀란 듯 말을 더듬었다. 숨기다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파헤치다 보면 알게 되겠지. 선임하사는 사체 수습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강상사는 급히 차를 몰아 수도 통합병원으로 향했다. 수시간에 걸려 도착한 통합병원에서 강상사는 이성재의 담당 군의관을 찾았다. 전형적인 총기 자살 기도입니다. 담당 군의관은 사고 순간을 마치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묘사를 하기 시작했다. 보통 K2나 M16 소총 같은 경우 총신이 길기 때문에 자살을 시도할 경우 총구를 자신의 머리로 향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팔을 길게 내려 총구를 잡고 총구를 턱 아래에 갖다 놓고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턱부터 정수리까지 관통되어 죽을 텐데요. 물론 제대로 쏜다면요, 그렇죠.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극에 치달은 공포로 인해서 자신도 움찔하기 때문에 총알이 발사될 때 자신도 모르게 턱을 쳐들게 됩니다. 결국 아래턱과 윗니 부분이 박살나고 목숨은 붙어있게 되죠. 끔찍하군요. 네, 의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환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신경이 이상이 온 건지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씨조차 쓰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밤마다 발작을 일으켜서 근무자들이 여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아래턱이 없는 입으로 뭔 비명을 그렇게 크게 질러대는지. 보통 외상 후 정신적 충격인 트라우마 상태에 빠지면 저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환자는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보통의 발작과는 달리 두 눈을 뜨고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뭘 보고 놀라는 것처럼요. 환자를 면담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단 안정이 필요하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있지는 말아주십시오. 강상사는 담당 군의관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향했다. 병실의 여러 개의 침대에는 어디서 무슨 사고를 그렇게 많이도 당했는지 많은 군인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저기 얼굴 전체에 붕대를 감고 있는 저 환자입니다. 강상사는 조심스레 이성재 상병에게 다가갔다. 몸에는 아무런 보조장치가 없었고 단지 얼굴에만 눈을 제외하고 붕대를 두툼히 감고 있었다. 턱 부분에 감긴 붕대가 함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느낌상으로도 얼마나 끔찍한 부상을 겪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러 겹 감긴 두툼한 붕대 사이로 이성재 상병의 부릅뜬 두 눈이 보였다. 이성재 상병, 나는 군수사관 강하경 상사라고 하네. 이성재는 강상사의 말소리를 듣고 있는지 없는지 눈의 초점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았다. 자네 부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왔네. 얼마 전 김철진 상병이 모텔에서 살해되었다네. 게다가 오늘은 박인배 병장이 자살을 했어. 이성재 상병은 그제서야 눈동자를 돌려 강상사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강상사는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군 수사관으로 여러 해 동안 이곳저곳 사건 현장을 돌아다녀봤지만 한 곳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부대는 처음이야. 그것도 단순 사고가 아닌 자살 살인이지. 지금 자네도 자살 기도로 이곳에 와 있지 않은가? 이상병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강상사에게 맞추었던 초점을 다시 허공으로 날렸다. 강상사는 잠시 말없이 이성재를 바라보았다. 비밀이 있어. 그렇지. 강상사의 말에 이성재는 다시 그에게 눈동자를 돌렸다. 모두들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아. 자네는 진실을 알고 있지? 그렇지. 이상병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눈빛이었지만 강상사는 지금 그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봐, 이성재 상병. 나를 좀 도와주게. 그럴 수 있지? 지금부터 예라는 대답 대신에 눈을 깜빡여줄 수 있겠나? 강상사의 부탁에 이성재 상병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고맙군.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서로 관련이 있겠지? 이성재 상병은 다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난 일단 자살 사건보다 모텔 살인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되네. 김철진 상병하고 부대에서 지냈나? 이 상병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김철진 상병은 아주 성실한 친구였다는구만. 그런데 그 병사가 탈영을 했다니 믿기지가 않아. 부대에서도 그런 분위기고. 김철진은 뭔가를 피하기 위해 탈영한 것이야. 그렇지. 이 상병은 감은 눈을 뜨지 않았고 대신에 눈꺼풀 사이로 작은 물줄기를 흘려보냈다. 김철진 상병을 누가 죽였을 것 같나? 부대 내에 있는 사람인가? 이 상병은 젖은 눈을 뜨며 눈을 깜빡거렸다. 그렇군. 부대 내에 범인이 있어. 김철진 상병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된 거야. 모텔에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 누구지? 자네 알고 있나? 이 상병은 부릅뜬 눈을 전혀 감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르는 건가? 대답하기 싫어하는 건가? 하나의 질문만을 던져야 할 상황에서 강상사는 조급한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지고 말았다. 잠시 고민에 빠진 강상사는 말을 이어갔다. 탈영한 병사를 살해할 인물이라. 일단 외부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겠구만. 그렇지. 이상병은 여전히 눈을 감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의 눈가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물줄기가 감추어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인배 병장이 자살을 했어. 김철진 사건과 연관이 있나? 이상병은 무언가 결심했는지 흘러내리는 눈물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김철진이 살해된 날, 이 사병 중엔 아무도 휴가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 그렇다면 간부. 아무리 간부래도 위수지역을 벗어나 행동하는 건 눈에 띄었을 텐데. 그렇다면 휴가를 다녀온 사람. 중대장? 이 말에 갑자기 이성재 상병이 온몸에 발작을 일으키며 사람이 흉내내기 힘든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성재! 정신 차려! 이봐요, 군의관! 몇 명의 간호사와 군의관이 달려와 이성재 상병을 진정시켰다. 담당 군의관은 급한 목소리로 강상사에게 부탁했다. 오늘 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나가주시죠. 강상사는 쫓겨나듯 병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곤 급히 주차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주차장으로 달리고 있는 와중 갑자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야, 말씀하십시오. 범인의 CCTV 1차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얼굴은 알 수가 없고요. 키는 180 정도에 체중은 90kg 이상 되는 우람한 체격의 남자입니다. 걸음걸이는 약간 팔자걸음이고요. 보폭을 넓게 하고 빠르게 걷는 것으로 봐선 우람한 체격임에도 운동에 익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강상사는 고맙다는 짤막한 인사말을 남긴 채 핸드폰을 접고 차를 몰았다. 중대장... 강상사는 본대로 들어가 중대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자료 수집에만도 반나절이 걸렸다. 통신사 연락하여 휴가 동안 중대장의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부탁했고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강상사는 이대로 시간을 끌었다가는 중대장이 어떠한 빌미로 빠져나갈지 몰라 정보 수집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강상사를 더 피로해졌게 만든 것은 휴가일 동안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의 특별한 행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용의선상에서 중대장이 멀어지고 있음이 느껴지자 무거운 피로감만큼이나 허탈한 감정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젠장,
내가 지금 생사람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누운 소파에서 강상사는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부대로 차를 몰아갔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부대에 도착한 강상사는 곧바로 행정실로 들어가 중대장을 면담했다. 마침 중대장은 이날 당직 근무제였다. 아유, 수사관님, 피곤해 보이시는구만. 중대장은 행정반의 안락의자에 몸을 기댄 채 담배를 한 모금 빨며 조용히 물었다. 부대원 1명은 실종되고 2명의 부대원은 죽기까지 했는데 지휘관이란 중대장은 너무나 여유로워 보였다. 부대원들이 연이어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이 중대장님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듯 보입니다. 감정? 곧 해산될 부대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오? 중대장은 다시 한번 여유로움을 유지한 채 담배를 빨았다. 그런데 휴가도 반납하고 와서 이틀 만에 당직 근무라니 대단하시군요. 부대가 어수선한데 중대장이 편히 쉴 수만은 없지 않겠소. 당직 근무도 제가 자청한 겁니다. 그러시군요. 강상사는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중대장의 맞은편에 있는 작은 절제의자에 앉았다. 군수사관으로서 체면을 세우기엔 너무나 빈약한 의자였고 너무나 어색한 광경이었다. 중대장님은 3년 전 전역하신 일군 사령관님의 아드님이시더군요. 강상사의 말에 중대장은 쓰디쓴 담배를 빨아들인 것처럼 미간을 잠시 찌푸렸다. 내 뒷조사를 한 거요? 큰 덩치만큼이나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중대장에게 강상사는 주눅들지 않고 가벼운 미소와 함께 응답했다. 그냥 의례적인 단문수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강상사는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중대장 뒤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알 리가 없었다. 강상사의 예상대로 중대장은 찌푸렸던 미간을 풀며 응답했다. 그렇소. 뭐 문제되는 것도 있어? 중대장은 연신 거만한 자세를 풀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여진 작은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어냈다. 전에 보급 수송대에 계셨죠. 거기서 군수물자를 민간에 빼돌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대장은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내뿜지 않고 곁눈질로 잠시 강상사의 두 눈을 노려보았다. 수십억 대 비리 사건이었는데 처벌은 겨우 감봉 6개월뿐이었더군요. 아버님의 도움이 꽤나 크셨나 봅니다. 이 말에 중대장은 들고 있던 담배를 천천히 그리고 힘을 주어 재떨이에 짓이겨버렸다. 이보게 수사관. 아니 강상사.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는 거요? 옛날 일을 들추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수사 절차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 절차? 조금 전에 당신이 말한 의례적인 탐문 수사가 아닌 것 같은데. 협조해 주십시오.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도 된단 말이오. 참나. 중대장은 잠시 입맛을 다시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강상사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강상사는 개의치 않았다. 중대장님, 휴가 3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기분 나쁘구만. 내 질문엔 답도 하지 않고. 군 수사관이나 예를 갖추시지. 그래, 3일 동안 가족들, 친구들 만나고 있었어. 내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봤으면 알 텐데. 중대장님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내막을 다 알고 계시죠? 뭐? 내막? 내가 지금의 일들에 관련되어 있단 말이오? 김철진 살인사건 말입니다. 뭐? 살인? 자살한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김철진 상병 살인사건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중대장님과 비슷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강상사의 말에 중대장은 갑자기 눈을 부릅뜨며 고성을 내뱉었다. 증거? 어떤 새끼가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다닌 거야?
관할 경찰서에서 김철진 상병이 살해된 모텔에 CCTV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곧 밝혀지겠죠. 알리바이를 조사하라고! 그런 어둡지 않은 유도신문으로 사람 가두지 말고! 곧 관내 경찰서에서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범인이라면 누구든 잡아드릴 겁니다. 강 상사의 단호한 대답에 중 대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격양되었던 감정을 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애를 쓰는 듯 보였다. 웃기는구만. 유도신문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사건 용의선상에 있다는 건가? 내가 왜 내 부대원을 무슨 원한을 지었다고 그것도 부대 밖까지 쫓아가서 죽인단 말이오? 그건 차차 밝혀지면 알겠죠. 당분간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 대장님은 어떠한 외부 활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로 용의자로 지목한 걸 보니 나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은가 보구만. 벌써 범인이라도 잡은 표정이야. 미소를 지으며 비아냥거리는 듯한 중 대장의 말에 강 상사는 신중히 대처했다. 중 대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제 부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그런데 빨리 범인을 잡아주길 바라오. 내 부대원을 죽인 놈이 어떤 놈인지 나도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를 너무 괴롭히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소. 우리 아버지가 전역했다고 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직 아니니까. 중 대장은 허리를 일으켜 굽히곤 깍지 낀 두 손에 턱을 받치며 말을 이었다. 일개 군 수사관 정도는 가볍게 옷을 벗게 할 수도 있지. 경직된 표정의 중 대장은 간신히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 상사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서 중 대장에게 말을 건넨다. 오늘은 이 부대에서 늦게까지 머물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좀 알아볼 게 있어서 어쩌면 밤을 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 대충 하시게. 군대에서 사람 죽었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강 상사는 수치스러운 굴욕감을 뒤로한 채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곤 내무반으로 향했다. 사병들은 이미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모두 가버린 것 같았다. 텅 빈 내무반에서 강 상사는 김철진 상병의 일기장을 꺼내어 다시 읽어가기 시작했다. 어젯밤 미처 읽지 못한 마지막 부분이었다. 7월 6일 누군가 양심 있는 자가 이 일기장을 읽어주기 바란다. 이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나 아닌 다른 이도 알고 있다. 박인배 병장, 이성재 상병, 그리고 정호일 일병을 죽인 그 사람. 나도 죽일 것이다. 아니, 정호영 그 자식이 나타나 나를 죽일 것이다. 난 도망갈 것이다. 정말로 양심 있는 자가 이 일기장을 읽어주길 바란다. 강 상사는 또 다른 사건이 직면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정호영? 정호영이 죽어? 정호영이 누구지? 순간 내무반 문이 열리며 대걸레와 물통을 든 한 병사가 주변을 조심스레 살피더니 강 상사에게 다가왔다. 그 병사는 작은 숨소리로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였다. 수사관님, 그 일기장 김철진 거 맞죠? 자넨 누군가? 그냥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김철진이가 탈영한 날 관물대를 정리하다가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님 오신다기에 몰래 관물대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자네, 지금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알고 있나?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호영이 누군가? 실종된 친구인데 모두들 탈영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강 상사는 엄청난 정보를 듣는 순간이라 판단되어 머뭇거리며 말하는 병사를 억지로 재촉하지 않았다.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봐.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뭐? 죽임을 당해? 누가?